네, 5월 17일 월요일 오늘은 영민한 DJ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시작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오늘 지난주에 미국 증시는 굉장히 흐름이 좋았는데 국내 네. 증시는 하락폭이 점점 그렇죠. 커지고 있습니다. 뭐 하루 만에 뒤통수를 맞았다 뭐 이런 글도 올라오고 있는데 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지난 금요일 날 미국장이 워낙 좀 강하게 반등을 해가지고 네. 우리 시장도 오늘 당연히 조금 올라갈 줄 알았는데 사실 지금 코스피가 거의 1% 가까이 지금 하락하고 있고 코스닥도 지금 낙폭을 좀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난 금요일 날 미국에 이제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보다 좀 부진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경제 지표가 부진하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이제 해소가 되면서 미국 시장에서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대형 기술주들 뭐 애플이라든지 테슬라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강하게 조금 반등을 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2% 넘게 상승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내 증시가 조금 약한 이유는 결국 환율과 외국인들의 수급 때문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소비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왔다라는 건 뭐 국내 증시에도 당연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완화될 수 있는 요소지만 지금 원달러 환율이 오히려 오늘 올라가고 있고 외국인들이 지금 5거래일 연속으로 대규모 매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우리 국내 증시가 아주 강하게 좀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혹은 확실하게 좀 저점을 잡고 턴어라운드가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기 위해서는 환율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안정이 돼야 된다. 무엇보다도 외국인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매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매도와 함께 기관들도 같이 지금 덩달아서 지금 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프로그램 매물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증시의 변동성이 조금 확대된다라는 거 분명히 좀 염두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업종별로 보면 미국에서는 뭐 소매 판매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왔지만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그나마 소비 관련된 종목들이 오히려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난주부터 제가 계속 강조해드렸던 부분이죠. 소비재들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고 가격적으로 봤을 때 많이 올라갔던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좀 저평가되고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뭐 항공주라든지 특히나 여행주들이 어마어마하게 좀 강하게 좀 올라가고 있죠. 항공, 여행, 의류, 식품 이런 이제 소비재와 관련된 종목들을 계속해서 좀 이번 주에 또 지수 방어적인 종목으로서 관심을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섹터뿐만 아니라 오늘 약세장 속에서도 반도체 대규모 투자 소식이 들리면서 네. 소부장 관련주들이 선별적인 강세를 나타내고 네.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또 파운드리 쪽 관련주인 DB하이텍은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주가가 지지부진한 원인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DB하이텍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도 되게 잘 나왔잖아요. 물론 이제 영업이익이 작년과 비교했을 때 약간 조금 이제 둔화되는 흐름은 있었지만 매출액이 무려 이제 2,400억 넘게 이제 나오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좀 뒷걸음질을 치고 있어요. 근데 이제 DB하이텍이 빠지는 데는 몇 가지 좀 이유가 있어 보이는데 먼저 이제 첫 번째는 DB하이텍이 지금 계속해서 증설을 좀 미루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포함한 이제 민간 투자 510조 투자 얘기가 나왔을 때 SK하이닉스 쪽에서 이제 가장 좀 눈에 띄는 부분은 파운드리 쪽, 특히나 이제 8인치 파운드리 쪽에서 2배 이상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는 걸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DB하이텍과 SK하이닉스의 사업 부문이 이제 겹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8인치 쪽은 나름대로 이제 DB하이텍이 다른 기업들이 더 이상 이제 투자를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수를 좀 누렸었는데 SK하이닉스가 이제 8인치 쪽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니까 점유율이 좀 뺏길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다가 DB하이텍은 지금 계속해서 증설에 대한 이슈들 뭐 시장에서는 계속 증설을 한다 기대를 하고 있지만 증설을 계속 조금 미루고 있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DB하이텍이 주가가 전반적으로 조금 오늘 약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대만의 뭐 TSMC라든지 대만의 반도체 기업들이 같이 좀 빠지고 있다 보니까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우리 국내 시장에서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이 제법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금요일 날 반등 이후에 조금 되눌리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전공정 장비라든지 소재 기업들 중에서 1분기 실적은 이제 다 끝난 거잖아요. 오히려 이제 2분기, 3분기 때 여러분들이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조정을 이용해서 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을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DB하이텍은 약간 이제 개별 악재가 좀 불거졌기 때문에 증설에 대한 이제 논의가 좀 급물살을 타기 전까지는 지수 흐름이, 시장 흐름이, 가격 흐름이 조금은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함께 덧붙여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투자 강화에 따라서 증설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는 종목들에 눈여겨보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네, 이렇게 시장 상황 간단하게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이전에 우리 영민 DJ가 편입한 종목들 리뷰해보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5월 13일에 언급해주신 원익 QNC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 뭐 오늘 10% 수익률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네. 탄력 이어갈까요? 장 초반에 원익 QNC
QNC가 오늘도 이제 5% 넘게 이제 강한 흐름이었고요.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저점 부근에서 가격 회복을 하면서 금요일 날도 5% 정도 상승을 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지난 목요일 13일 날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해 드릴 때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오히려 실적이 정말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반도체 종목들이 이제 같이 동반해서 하락이 좀 나타나다 보니까 원익 QNC 역시도 그날 장중에 거의 9%가 넘게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점에서 26,200원 정도 부근에서 이렇게 이제 좀 과도하게 빠진 자리에서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공략 포인트를 잡았었는데 다행히 뭐 원익 QNC는 지금 추세 저점을 회복하면서 반등 시도가 지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나 이제 원익 QNC는 이제 쿼츠라고 하는 반도체 이제 핵심 소재를 이제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 3분기 때 어떻게 보면 메모리 시장은 2분기, 3분기 때가 이제 본격적인 성숙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가격과 P라고 하죠. 우리 보통 가격과 Q 물량이 이제 같이 늘어나는 이제 구조적인 성장기로 이제 진입하는 시점이 2분기 이후부터이기 때문에 1분기 때 좋았고 오히려 2분기, 3분기 때 이제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된 소재 종목들 중에서도 탑픽 종목으로 좀 꼽아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28,000원대까지 이제 가격 반등이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제시드렸던 3만원대 목표가 저는 충분히 이제 도달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은 뭐 전체적으로 또 반도체 종목들이 조금 뒷걸음질 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익 QNC는 오늘도 이제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한 이번 주 안에 빠르면 뭐 3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격 상승이 이제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3만 원 뚫어낼 때 이제 얼마나 좀 강하게 올라가는지를 보면서 목표가 이제 상향 조정까지도 염두를 좀 해두고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익 QNC 상승 여력 아직까지 충분하다라는 의견과 함께 목표가 3만 원까지 홀딩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5월 10일에 편입하신 클리오를 들고 왔는데 오늘 약세장 속에서도 화장품 관련주들이 또 선별적인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향후 상승 여력 더 충분할까요? 오늘 지수가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클리오가 장중에 지금 11%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소개해드릴 때 소비재들이 이제 좀 살아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가격 매력, 실제로 워낙 주가가 그동안에 좀 지지부진했었기 때문에 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오는 단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3월 말에 한번 올라서고 난 이후에 2만 원 초반대에서 계속 지금 횡보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한번 뒤로 밀렸다가 다시 지금 올라오는 과정이거든요. 23,000원대 이제 매물 소화가 이제 잘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 27,000원까지 이제 공략을 충분히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아모레퍼시픽을 필두로 뭐 클리오라든지 이치한불 이런 종목들이 서서히 이제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이유는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것도 그렇지만 실제로 소비가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작년에 이제 화장품 기업들이 좀 악재 아닌 악재일 수밖에 없었던 게 특히나 이제 화장품의 이제 주요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분들이 작년에 마스크를 많이 쓰고 다니시느라고 화장 자체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제품에 대한 수요 자체가 많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해외 수출까지도 이제 많이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내수가 일단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중국이라든지 북미 시장 쪽 수출까지도 지금 같이 동반해서 이제 회복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제 업종 전략을 감안했을 때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화장품 업종 그 중에서도 실적에 대한 가치성이 조금 높은 클리오라는 종목을 조금 주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뭐 가격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보고요. 27,000원 목표 가격 그대로 유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비 심리가 회복이 되면서 화장품 쪽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클리오 27,000원까지 상승 여력 남아 있다라고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영민 매니저의 종목 리뷰 들어봤고요. 오늘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또 상당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종목들 들어와 있는지 하나씩 열어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카카오를 보내주셨는데 매수가가 12만 원에 비중 10% 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고점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네.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좀 속을 썩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또 카카오예요. 이 카카오가 액면 분할했을 때 이제 지난달 4월 15일이었죠. 지금으로부터 딱 한 달 전에 이제 액면 분할이 되고 나서 그때 이제 상투를 만들고 주가가 지금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당시에도 제가 이제 삼성전자랑 비교해드리면서 삼성전자도 50대 1 액면 분할하고 나서 주가가 거의 한 6개월 가까이 정말 지지부진하게 행보를 좀 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기관과 외국인들이 액면 분할 때문에 이제 급등이 나올 때 오히려 이제 차익 매도 관점으로 대규모 매도를 쏟아내고 그걸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다 받아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물 저항이 계속 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성장주들이 조금 고평가되어 있다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이제 다시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특히나 이 플랫폼 기업들, 인터넷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어떤 고평가 논란들이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이런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성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지금 시장의 트렌드가 이런 종목들한테는 약간 좀 비우호적인 그런 환경이 좀 조성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이 좀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12만 원대 이제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한 7, 8% 정도 물려 있는 상황인데 11만 5천 원 정도 가격 반등이 조금 들어오면 저는 좀 비중을 좀 줄이시고 다른 종목으로 이제 교체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거든요. 앞으로 한두 달 정도는 더 횡보가 좀 길어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가격 반등이 들어올 때 비중을 좀 줄이고 다른 종목으로 이제 교체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 액면 분할 후에 계속해서 내리막을 걷고 있는데요. 성장주의 고난 행군 속에서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11만 5천 원 반등이 들어올 때 종목 교체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LGU 플러스를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가 12,600원에 비중 20% 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뭐 수익률 구간에 들어와 네. 계신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쨌든 저점에서 정말 좀 잘 잡으신 것 같아요. 네. 통신주들 제가 되게 오랜만에 지금 언급을 드리는 것 같은데 LG U+뿐만 아니라 뭐 KT라든지 SK텔레콤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경기 민감주들 중에서도 이제 통신재는 대규모 이제 투자를 하고 나서 지금 이제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5G에 대한 이제 증설 투자를 이제 제외하고는 걷어들였던 이제 투자를 했던 걸 이제 걷어들이는 시기로 볼 수 있거든요. 이익이 이제 회복되고 있고 가장 저는 좀 중요한 건 LG U+, 뭐 SK텔레콤, KT 이런 대형 통신주들이 다른 경기 민감주들 에 비해서 지나치게 지금 좀 저평가되어 있었다는 거거든요. HMM이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는데 1분기 때 1조 원 넘게 이제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서다가 오히려 지금 하락 전환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모 증권사에는 실적이 워낙 좋긴 하지만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는 이제 평가를 내리면서 매수 의견을 한 단계 좀 낮췄거든요.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게 많이 급등했던 종목들에 대한 가격 저항 대신에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는 그런 패턴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신주는 저는 당분간 좀 괜찮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계속해서 좀 보유를 하시면서 LG U+ 같은 경우에는 한 17,000원 정도 목표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텔레콤도 이제 분할과 관련된 이슈가 이제 조금 남아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SK텔레콤 역시도 관심권에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좀 아쉬운 건 이제 5G 통신 장비 기업들 아직까지도 지금 뭐 침체에서 헤쳐나오질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5G 통신 장비 기업들은 본격적인 이제 수주가 재개되는 사이클이 오기 전까지는 조금 더 힘들 거다. 그래서 지금은 통신업종 중에서는 오히려 대형 통신 기업들을 관심 가지는 게 통신 장비 종목들보다는 조금 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덧붙여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통신주 쪽 긍정적인 전망 남겨주셨는데요. LG U+ 같은 경우에는 17,000원까지 보유하자 의견 남겨주셨고요. 추가적으로 SK텔레콤 역시 눈여겨보자라는 의견 남겨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 관계상 저희 영민한 투자 문자 사연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도 우리 영민 DJ 원천 원킬 종목 네. 소개해 주실까요? 오늘 정말 좀 고민되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약간 좀 개별주 스타일의 종목 하나를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34,750원에 세틀뱅크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름에 뭐 뱅크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핀테크 관련된 이제 수혜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핀테크라고 하면 좀 용어가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데 파이낸스 이제 금융과 이제 은행 거래가 이제 결합된 그런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을 핀테크 이제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상 이제 테크 기업들이 금융시장으로도 이제 많이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있고 비단 이제 보안과 관련된 섹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이제 전자결제, 간편결제 이런 시장 쪽으로 이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주목을 해볼 만한 기업이 셔틀뱅크다라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상계좌라든지 이제 펀뱅킹 그리고 이제 간편결제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PG, 뭐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이런 기업들이 하는 결제 대행 업무를 얘기하는 거죠. PG 서비스 등을 이제 영위하는 전자결제, 핀테크 전문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에 이제 이 세틀뱅크 같은 기업이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 이제 포인트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간편 현금 결제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제로페이 써보신 분들 이제 많이 있을 거예요. 서울 시내뿐만 아니라 이제 수도권 쪽으로도 이제 계속 확장되고 있는데 이 제로페이 가맹점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지역 앞에 이제 거래 대금이 꾸준하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간편 현금 결제 이제 매출 비중이 매년 이제 30% 가까이 이제 지금 고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언택트 트렌드가 이제 계속 좀 지속되기 시작하면서 PG 서비스 매출액이 꾸준하게 이제 증가하고 있다는 게 바로 이제 셔틀뱅크의 투자 포인트.
포인트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요런 이제 사업 부문에서 본격적인 이제 턴어라운드와 성장이 이제 가시화되다 보니까 이 셔틀뱅크가 무려 5분기 연속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이제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분기 때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35억을 기록을 했었는데 시장 컨센서스가 한 30억대 조금 아래에 있었는데 그걸 이제 뛰어넘으면서 한 35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이제 기록을 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방시장, 뭐 간편 현금 결제 시장이라든지 PG 서비스 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성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셔틀뱅크 같은 이런 핀테크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 다 성장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성장주 안 좋다라고 하는데 핀테크 같은 종목 매수를 해도 될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성장주들 중에서도 지금 당장 이제 실적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만 미래에 향후 3년 안에 5년 안에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말 그대로 이제 단순한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는 반면에 사실 핀테크 관련된 기업들은 2016년, 17년대부터 성장주로 많이 좀 주목을 좀 받았었거든요. 주가도 크게 올라섰었다가 실적이 이제 뒷받침되질 못하다 보니까 정말 이제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좀 걸고 있었는데 작년부터 이제 코로나19 터지고 난 이후부터 실적이 아주 빠르게 성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단순히 기대감만으로 이제 움직이던 종목에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이제 성장주로 좀 탈바꿈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주가는 뭐 최근에 계속해서 장기 행보 구간을 이제 걷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이 앞으로 좀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높고 가격 매력으로 봤을 때 또 개별주로서 약간 지금 시장에서 조금 걸맞을 만한 그런 이제 투자 포인트를 좀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매수 가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700원 현재 가격으로 이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4만 원 정도 목표가 일단 설정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31,0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단순 성장주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라고 평가 내려주셨는데요. 핀테크 기업인 셔틀뱅크 오늘 수급적으로도 외국계 매수가 들어오면서 강한 네.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4만 원, 손절가를 31,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실 원샷 원킬 종목도 알아봐야 될 텐데요. 네, 두 번째 종목은요. 26,300원에 강원랜드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먼저 소개해드리기 전에 오늘 이제 가장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하나투어라든지 모두투어 같은 이런 여행주들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투어도 지금 3월 달에 고점 7만 원대 이제 고점을 형성하고 난 이후에 정말 좀 지겨웠었죠. 한 2달 가까이 지금 계속해서 조정을 좀 기간 조정을 받고 있다가 오늘 이제 캔들이 직전 고점을 딱 뚫어내면서 52주 이제 신고가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모두투어 역시 마찬가지로 장기 행보를 이제 딛고 거의 차트가 모두투어 하나투어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직전 고점을 이제 뚫어내면서 52주 신고가 나타나고 있고 대한항공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추세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전고점 이제 3만 원대를 좀 강하게 지금 돌파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이제 항공주들, 여행주들이 이제 살아나고 있다라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소비재 쪽에 대한 관심과 비슷한 이제 연장선상에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비 심리가 살아나면서 아직까지 해외여행을 우리가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부 국가에서는 트래블 버블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들은 자가격리를 면제해주면서 입국을 허용하는 나라들이 지금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리고 유럽 국가에서도 같은 이제 유럽에 속해 있는 나라들끼리는 이 트래블 버블 말 그대로 이제 백신 여권이 이제 통용되기 시작하면서 왕래를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생겨났다라는 거. 지금부터 이제 뭐 해외여행을 우리가 공격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하반기 때는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좀 그 애타게 기다려왔던 해외여행에 대한 이제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고 국내로만 놓고 보면 오늘 뭐 항공주들 중에서도 제주항공이라든지 진에어라든지 이런 로컬 항공사들이 상당히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소비주로서 이제 여행주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 가져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제 강원랜드라는 기업은 종합 레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국내 내국인 카지노를 운영하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호텔이라든지 그러면 워터파크, 골프장, 스키장 이런 것들을 이제 복합 리조트를 이제 운영하는 레저와 관련된 이제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분기 때 실적은 뭐 대규모 적자가 나오면서 좋지 않았었는데 다만 이제 적자의 폭이 좀 줄어들면서 비용 통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본격적인 이제 소비 심리가 회복되기 시작했을 때는 하반기 때 이제 실적이 빠르게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이제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26,3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3만 원, 손절 가격은 24,0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펴본 것처럼 오늘 여행과 항공 관련주들의 흐름 굉장히 좋은데요. 관련해서 강원랜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를 3만 원, 손절가를 2만 4천 원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하실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무료 방송 준비하셨을까요? 오늘 시장 분위기 되게 좀 허탈하죠. 네. 날씨도 좀 우중충하고 시장 분위기도 너무 좀 우중충한데 일단 오늘 시장의 하락 이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주목해 봐야 될 이슈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오후 4시 무료 공개 방송에서 다시 한번 자세한 얘기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니저님 오늘 말씀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